보통 이 토크를 작용시키는 이 관절들 있죠. 각각의 관절들이 그냥 모터예요. 전기 모터로서 활용하니까 거기에 특정한 볼티지를 걸어주면은 그 전압에 맞는 돌림 힘, 토크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만큼 회전을 시키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공학 에러입니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아틀라스의 신형 버전을 발표했죠. 지금 보시는 이러한 아틀라스는 손에 이게 그립이 생겨서 저렇게 무거운 물체도 들고 막 저렇게 사뿐사뿐 걸어다니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신형 아틀라스가 등장함으로써 생기는 의미, 기존에는 없었던 어떤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기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동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었죠. 저렇게 이제 사뿐사뿐 움직이면서 사람처럼 균형 감각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약간 파쿠르 묘기 같은 거 막 보여주고 했잖아요. 막 이렇게 돌고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런싱을 맞추면서 로봇광에서 외란이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조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댑티브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초점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 손끝을 보시면은 약간 불완전한 이 그리퍼가 존재하긴 했거든요. 이렇게 그 집게발로 이렇게 하는 게 있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이후에는 실제로 이 아틀라스가 뭐 춤추거나 아니면 뭐 파쿠르 묘기 보이거나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디에 쓸 것이냐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라고 실제로 인터뷰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을 이용해서 이렇게 묘기도 잘 부리고 밸런싱이 훌륭한 저런 거 다 잘하는 로봇이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실제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들을 점차 강화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번에 이 그리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구조죠. 한 개는 이제 그냥 딱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한 개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저렇게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그냥 단순히 짚는 정도로 구현을 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체가 상당히 무거운 거를 집어낸다라거나 아니면 뭔가 움직이는 물체를 관성으로 지탱을 해낸다거나 이러한 용도로 이제 외력을 받고 있을 때에 이걸 그리퍼로 딱 고정해서 원하는 동작을 해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아틀라스는 기본적으로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식별을 하는 거죠. 현재 테슬라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로 자율주행사처럼 카메라로 거의 모든 것을 다 인지를 하고 디텍션 해내는데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정보를 다 이용을 해가지고 현재 자기가 들고 있는 물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힘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본인이 판단을 내려야 하니까 요즘 뭐 로봇 청소기처럼 라이다 센서가 있으면은 모든 것들을 이제 비주얼라이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장애물을 인식을 하고 요거를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아틀라스가 라고 고민해 봤을 때 원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는 아틀라스 말고 이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 로봇이 있었죠. 왼쪽에 보이시는 이 로봇 매니플레이터 스트레치라고 하는 로봇과 스팟이라는 개, 요 두 개만 실제로 상용화해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그 압착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유도를 가지는 로봇 팔이 가서 저렇게 들어 올리는 형태로 팔고 있었고 스팟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작업 장소라든가 아니면 감시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판매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움직이는 CCTV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전체 3D 스캐닝을 하는 형태로 많이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틀라스의 경우에는 이게 좀 뭐 어디에 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묘기를 잘한다고 해서 서커스에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용적으로 뭔가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잘 없다. 왜냐하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틀라스를 고민하다가 손에 그리퍼를 달게 된 거죠. 이거를 쓸모있게 하려면은 공장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단순한 동작으로서 저것도 사실 단순하진 않아요. 저것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진짜 인간과 유사하게 뭔가 이동이 필요하다. 짐을 드는 게 필요하다.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에 활용할 여지를 계속 고민하고 적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굳이 휴머노이드일 필요가 있느냐,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로봇 형태가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거기에 적합한 영역이라고 본다라면은 딱 직립해서 딱 걸어다닐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물체도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인간이 작업하기에 뭔가 적절한 환경들이 있잖아요. 뭐 좁은 데서 이렇게 왔다 갔다 굉장히 섬세한 동작이 필요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 이 그리퍼를 이용해서 적용하는 부분을 고민한 것이 되겠죠. 문제는 이게 아직 완벽하지 않다라는 점에 있는데요. 지금 보신 영상들은 굉장히 뭔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넘어지는 영상도 보고 있거든요. 이거 보스턴 다이나믹스 홈페이지 가시면은 뭐 이렇게 뭐 들고 있다가 갑자기 옆으로 뭐 쓰러지고 막 난리 납니다. 지금 몸도 자세히 보시면은 로봇의 상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 보시죠. 상처가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넘어졌기 때문에 성공적인 것만 추려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죠. 무조건 잘났다가 아니라 저런 것도 들다가 옆으로 넘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실생활에 저러한 스트레스가 실제로 있는데 저거를 대응하면서 들고 옮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고도의 다양한 액추에이터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무거운 물체를 또 들어올릴 만한 각 액추에이터의 돌림힘, 토크를 이제 발생을 제대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력 소모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배터리 기술이 향상될수록 저걸 이제 이용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또 저거를 뭐 한 30분 사용하고 있는데 충전을 막 2시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효용성이 없잖아요. 아직 과정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단점으로서 거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홈페이지 가면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해주는데요. 저기 하이드롤릭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유압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틀라스에 탑재되어 있는 이 조인트들, 이 관절들이 액추에이터라고 하잖아요. 이 액추에이터들이 전부 다 28개인데 전부 다 유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보통 우리가 로봇 팔 혹은 로봇 매니플레이터라고 부르는 요 이제 아까 스트레치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액추에이터들은 보통 이 토크를 작용시키는 이 관절들 있죠. 각각의 관절들이 그냥 모터예요. 전기 모터로서 활용하니까 거기에 특정한 볼티지를 걸어주면은 그 전압에 맞는 돌림 힘, 토크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만큼 회전을 시키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유압식으로 바뀌었다. 유압 액추에이터로 바꾸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이 리퀴드, 유체의 압력을 이용해서 힘을 발생을 시키는 거니까 기존 전기 모터로 쓰는 것보다 비교적 훨씬 많은 양의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높은 하중을 딱 이제 유압식으로 이제 견뎌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아틀라스가 만약에 이제 공장지대라든가 건설 쪽에서 실제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유압식으로 설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이렇게 설계를 시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전기 모터, 전기 액추에이터보다는 유압식 액추에이터가 조금 더 가벼운 편이고 가벼운 것 대비에 이제 훨씬 더 많은 힘을 발생시킬 수 있고 흔히 전력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액추에이터가 이제 작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힘을 벌여낼 수가 있으니까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압식 액추에이터 대비해서 전기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로봇팔에 많이 사용이 되죠. 왜냐하면은 특정 전압을 걸었을 때에 이 관절의 토크, 돌림 힘을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가 나름 이제 계량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정교하게 이게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액추에이터를 그렇게 쓰는 편이 되겠죠. 그리고 공장 라인에 딱 붙어서 이용을 하는 거니까 전력 소모라는 부분이라던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로봇의 이 돌림 힘을 계산해낼 때 그나마 좀 심플한 모델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또 전기 액추에이터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압식 액추에이터 자체가 동작하는 방식을 대충 그냥 후려쳐서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 저 아래쪽 있죠. 저 아래쪽에 하이드롤릭 스틱 서플라이 앤 리턴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액체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저 하이드롤릭 플루이드가 지금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치 엔진처럼 저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저 전체 실린더에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기름 같은 이런 유체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펌퍼질에 의해서 실린더 한쪽으로 이렇게 펌핑이 되면은 그 유체 압력 자체가 실린더 내부의 피스톤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그 힘이 이제 선형으로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이제 회전을 하도록 움직이게끔 하고 그 반대 과정도 이 액체가 리턴 라인으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아틀라스 자랑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나 이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스피드가 초당 2.5m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100m를 40초 만에 간다라는 거니까 저랑 이제 비슷한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이제 광고를 때리고 있는 게 이제 라이트 웨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소재 관점에서 3D 프린트를 사용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 저게 이제 가볍다라고는 볼 수 없는 무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경량화할 수 있는 부분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견고하면서도 이거를 무게를 경량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겼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즘 뭐 하도 놀랄 일이 많죠. 챗GPT도 그렇고 뭐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나와서 놀랍긴 한데 그 와중에 또 이제 기존에 클래식하게 계속 놀라움을 주었던 아틀라스가 또 이제 그리퍼 관련된 내용, 액추에이터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가져와서 봤고요. 이러한 액추에이터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러한 중량을 좀 버텨내기 위한 어떠한 시스템적인 구성에 있어서 필요했다라는 부분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 짧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향후 현대가 이러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어떻게 상용화시키고 또 발전시킬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저것 인수됐다가 다시 되팔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의선 회장의 행보가 또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선보일 새로운 로봇 시스템, 또 테슬라가 제시하는 또 테슬라 봇 시스템, 여러가지 휴머노이드 시스템이 점차 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또 어떤 로봇이 우리 일상을 바꾸게 할지 너무나도 궁금한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